몇 년 전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을 하면서 카페 형태의 치킨 프랜차이즈가 선풍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우리 남편도 그 회오리 바람에 함께 휩쓸리며 당시 업계 1위였던 모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를 열었다. 치킨 프랜차이즈 계약을 하려면 먼저 부부 2명이 경기도 이천에 있는 치킨 대학에 5박 6일 교육 과정을 마쳐야 한다. 그 당시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에 나 대신 신우이가 남편과 함께 치킨 대학을 다녔다. 성실하고 근면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남편은 치킨 대학에서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상장을 받아왔다. 남편이 건설 회사에 다니면서 집에는 하숙비 정도만 내고 알뜰히 모았던 비자금 1억과 나의 퇴직금 담보대출로 만든 8천만 원이 초기 자금으로 들어갔다. 새 건물 상가 입점을 위한 전세 보증금 1억과 가게 인테리어와 본사 계약금 그리고 직기장만에 들어간 돈이다. 참고로 그 당시 월세는 400만 원 정도 수준이었다. 치킨 가게는 원래 인건비 싸움이라 부부가 운영하면서 인력을 최소화해야 하는 업종인데 남편은 실장이라 불리는 주방 담당과 배달 1명 그리고 가끔 홀서빙을 위한 알바를 고용했다. 그런데 그 실장이라는 사람들은 무단결근과 잠수를 반복하면서 남편을 조종했다. 손이 느린 남편은 주문이 집중적으로 밀리는 저녁 7시와 9시 사이엔 주방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고 그럴 때마다 나는 호출되어 닭을 튀겨야 했다. 신우이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라서 저녁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데다 남편이 자꾸 부탁을 하니 나중에는 결국 나에게 화를 내었다. 그리고 배달 담당 역시도 속을 썩이기는 마찬가지였다. 평균을 내어보니 2년 반 동안 2달에 1명꼴로 배달이 바뀌었다. 알코올 중독이 가장 많았고 무단 결근으로 배달이 구멍이 나면 남편이 직접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을 가거나 눈이 오는 날에는 차를 직접 몰고 가서 배달을 했다. 배달 직원은 1명이지만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는 것을 대비해서 2대를 준비해야 했다. 그동안 치킨 업계에 최대 호황인 월드컵이 있었다. 5시간 동안 쉴 새 없이 미친 듯한 튀김질로 3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체력 소모가 너무 많아서 2번 하라면 못할 것 같았다. 처음 1년 동안은 제법 장사가 잘 되었다. 카페 형태의 매장이다 보니 비 오는 날은 배달이, 날씨가 쾌청하면 홀 매출이 증가했다. 여름엔 생맥주를 많이 팔았는데 코브라에서 생맥주를 따를 때는 컵을 기울여 거품이 1cm 정도가 될 때 생맥주가 가장 맛있어진다는 사실도 알았다. 1년이 지나자 우리 가게에서 300m쯤 떨어진 곳에 같은 계열사의 치킨 가게가 새로 들어왔는데 우리 가게보다 치킨 가격이 1,000원 정도 쌌다. 그러다 보니 차차 매출은 떨어졌고 비싼 임대료를 내는 것이 불가능해졌어. 보증금에서 월세를 모두 까먹고는 나올 땐 빈손이었다. 체력이 약한 남편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새벽 2, 3시 정도에 퇴근해 오면 다음날 아침엔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다반수였고 정오가 되어서 다시 출근을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게로 나가길 싫어하게 되었다. 체격이 우람하던 실장은 그런 남편에게 쉬기를 권했고 남편은 가게를 실장에게 맡겨두고 기회가 되는 대로 자주 쉬었다. 그동안 실장은 별 직업이 없던 자기 아들까지 배달로 함께 일하며 가게의 물건을 조금씩 빼돌렸다. 음식 솜씨가 좋은 실장은 치킨 외에도 마른 안주나 얼큰한 찌개를 원하는 손님이 있다면서 따로 메뉴판을 만들어 골뱅이 무침 따위를 팔았다. 입심도 좋고 배짱이 좋은 실장 말이라면 남편은 모두 들어주는 듯 했다. 그러다 보니 각종 요리 기구들이 질비하게 늘어났고 그건 나중에 식당을 하려는 실장이
모두 챙겨갔다. 가게를 내놓아도 이미 프랜차이즈의 거품이 알려지고 난 다음이라 이 가게를 인수를 해갈 사람이 없었다.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점포를 노리는 거간 사기꾼들이 있었어. 기가 막힌 시나리오로 힘을 이루어 바람을 잡는 바람에 남편은 눈뜨고 400만 원 정도를 사기당하고 말았다. 마침 겨울방학이라 잠수를 탄 실장 대신에 내가 한 달 동안 주방을 맡고 있었는데 남편은 가게에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사기를 당하고 말았다며 마치 내 탓을 하는 것 같아 나는 나대로 분하고 억울했다. 치킨 가게 주방은 항상 대형 환풍기가 돌아가서 윙윙거리는 소음이 나고 2대의 튀김기에서 연기가 나오며 커다란 냉장고에서도 열기가 나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 해도 기운이 딸리는 그런 곳이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남편의 가게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일단 주인의 마음가짐이 죽기 아니면 땀으로 치로 덤벼도 살아남을까 말까인데 남편이 고백하듯이 내가 돈을 안정적으로 벌고 있으니 믿는 구석이 있어서 편안했다고 한다. 치킨에 따라오는 소스 같은 경우도 배달에게 맡겨놨더니 새로운 소스를 뒤로 가게끔 정리해야 하는데 매번 앞에다 꽂아 놓아서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가 고객에게 간 적도 있었다. 월드컵 기간에는 줄을 길게 선 고객이 뭔가를 물어보자 몹시 바빴던 남편은 화를 내며 지금 제가 업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응대를 해서 나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평생 회사 생활만 한 남편이 대표적인 서비스 업종인 치킨 가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오히려 사람 좋아하고 상냥한 내가 더 사장님처럼 보였다는 게 가게에 놀러온 지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었다. 남편은 치킨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손이 빠른 내가 척척 닭을 튀겨내고 남편은 주방에만 들어오면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가게를 접어도 은행 융자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 결국 내가 따로 모아놨던 비자금으로 그 빚을 갚았다. 남편이 현관에 들어오면서부터 마나님의 눈치를 살피며 내가 기분이 좋은지 어쩐지 궁금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직장인은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은퇴할 시기가 가까워진 40대 중후반 직장인은 더욱 불안해진다. 그러다 보면 직장 생활이 아니라 장사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적어도 자영업자는 피고용 상태의 지속에 대한 불안은 없을 테고 잘만 하면 수입이나 일자리의 유지 측면에서도 직장 생활보다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쉽게 든다. 이러한 생각은 비단 은퇴 후의 계획에 한정되지 않는다. 요즘에는 자진해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자영업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렇게 고려되는 자영업 중에서도 처음 떠오르는 것이 치킨집이다. 문과 출신이든 이과 출신이든 직장 생활의 끝은 결국 치킨집밖에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치킨집은 대표적인 자영업의 하나다. 직장 생활의 끝은 결국에는 치킨집이다라는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치킨 장사라도 하면 먹고는 산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정말 그런지는 잘 따져 물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문과 출신이든 이과 출신이든 직장 생활을 접고 치킨을 팔기 시작한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경우는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약 2만 9천여 개이며 일반 동네 치킨집까지 더하면 약 4만 개가 넘는다고 한다. 전 세계 맥도널드의 점포수 3만 6천여 개를 가볍게 누르는 숫자다. 이 정도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우리나라의 자영업 시장에 대해 치킨 버블이라고 표현한 것도 터무니없진 않아 보인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코로나19와 소비 부진 등으로 전반적인 외식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서도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닭고기 소비가 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치킨집이 이렇게나 늘어난 것은 장사가 무한정 잘 되기 때문이 아니다. 치킨집은 진입장벽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은퇴 후 재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뿐이다. 어떤 시장이든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며 여기에 치킨집도 예외는 아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의 경우 공정위 정보공개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약 5,000개의 점포가 개업을 함과 동시에 약 3,000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다. 하루에 13개의 치킨집이 개업을 하고 8개의 치킨집이 문을 닫는다는 얘기다.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13개의 점포 중 살아남는 5개의 점포에 속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정도 되면 망하지 않고 살아남기만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살아남는 것이 다가 아니다.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5년 프랜차이즈 치킨집의 1년 평균 영업이익은 2,360만 원이었다고 한다. 재료비와 판매관리비를 뺀 영업이익은 장사를 해서 손에 쥐게 되는 수익이다. 그 수익이 당시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 수준밖에 안 되는 게 치킨집의 현실인 것이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들러붙어 인건비를 아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를 거두는 가족들의 노동력 또한 기회비용 차원에서 계산을 해야 한다. 알바를 쓰는 대신 아내와 아들이 일을 했다고 해서 수익을 늘렸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아내와 아들이 같은 수준의 노동을 다른 곳에서 했을 때 분명 수입이 있기 마련이다. 포기한 그 수입도 수익에 포함시켜야만 한다. 그렇게 계산하면 가족들의 무임금 노동은 수익에 포함시킬 수가 없다. 그래도 까먹지 않았으니 이게 어디냐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까먹지 않거나 돈을 만드는 것이 장사의 목적일 수는 없다. 더구나 퇴직금을 털어놓고 하나밖에 없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서 시작한 장사가 망하지 않은 것을, 그리고 까먹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면 치킨집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아이템이 분명하다.